안녕하십니까. SC 아카데미의 메뚜기 멘토로 유명한 문현진 멘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메뚜기 차트 심리학 2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강의를 보면은 봉 차트 이야기, 시장 이야기 이런 걸 하지만은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합니까? 투자 마인드부터 잡아드리는 게 저는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나를 똑바로 아는 법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알기 위해서는 나부터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나를 아는 방법,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을까를 한번 가르쳐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뚜기 차트 심리학 2강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 그림인데요. 이 파도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파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도가 칠 때 분명 파도가 치는구나 하고 속수무책으로 파도에 휩쓸려서 다니시는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서핑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서핑을 타곤 하죠. 그죠? 그 누구도 파도를 직접 만들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시장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측을 해야 되고요. 파도가 이제 치려나, 이제는 파도가 없어지려나 라는 것들을 항상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절대 이기려 하지 마시고,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순응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 서핑을 할 때도 그렇죠. 파도가 흔들리고 보드가 흔들려야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나는 그 흔들림에 맞춰서 발의 각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죠? 보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대로 각도를 조절하면서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강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시거나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강 내용 한번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매번 차트 심리학이든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1강, 2강, 3강, 4강이 진행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우쳐져야 되는 거는 복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 강의마다 복습을 조금씩 준비해 볼까 싶네요. 자, 그럼 1강 복습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력에게 메뚜기란 도대체 어떤 건지, 그죠? 어떤 거냐? 세력에게 메뚜기는 언제나 그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곳에 가서 먹는 먹거리를 훔치는 투자자가 되자입니다. 저는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라고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개미 투자자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선 돈을 못 벌고, 여기선 돈을 잃고, 밖에서 내 몸으로 벌어서 온 돈을 다시 집어넣고 나가게 되는 게 개미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메뚜기 투자자가 되자라는 거죠. 메뚜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철칙 중에 첫 번째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냐? 그러한 내용들 메뚜기 차트 심리학 1강, 2강, 3강, 4강, 5강 그리고 1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행되면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더 알려드릴 거니까요.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피땀 흘려서 가격 관리, 특히 괄호해 놓고 매집이라고 해놨죠. 매집이 된 종목만 들어가야 됩니다. 세력이 없으면 절대로 주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종목만 들어가자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 그죠? 자,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매도. 그죠? 매도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어떤 종목을 새로 사야 할지를 잘 모르고요. 그 종목으로만 꾸준히 매매를 하고 싶고 그 종목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매매를 하는데 그 종목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로만 수익을 보려고 하고 내가 공부를 한 게 아까워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본 게 너무 아까워서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수익은 났을 때 챙겨야 되고요. 다른 종목을 하다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을 다시 오면 되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시장에 있는 웬만한 종목, 2,000가지가 넘는 종목들을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죠. 항상 수익만 노리지 마시고 새로운 정보 그리고 지식이 쌓인다라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수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메뚜기 투자자 원칙들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투자와 투기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투자와 투기 분명 다른 거라고 알고 있으세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면은 투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투자라고 부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을 투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통 책 읽는 것도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운동도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말을 하고요. 그죠? 그러한 투자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마인드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와 운을 노리는 거죠. 정치 테마주를 예를 들어보면은 정치 인물들이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있는데요. 문재인 관련주, 문재인이 뭔가 한마디 해줘야지 올라가잖아요. 그걸 해주는 걸 돈을 걸어놓고 베팅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게 도박이지 뭐예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도요, 다 차트의 흐름이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세요.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C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는 드리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자,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이 뭐냐? 영어로 제로, 영어의 제로와 SUM이라는 합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했더니 뭐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물건을 찍어서 파는 곳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죠. 수익이 날 사람, 손실을 볼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과 손실이 있고요. 불변의 승자는 증권사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아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불변의 승자 빼고는 모두가 이익과 손실이 엇갈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웃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승자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피 튀기지 않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전쟁, 말만 들어봤지 우리가 전쟁에 실제로 가담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와닿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전쟁터에 있던 영상들이라든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실상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팔이 뜯겨져 날아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시체가 없어질 정도로 피투성이이기도 하고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인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에서 나오죠. 전쟁 지역에서 저격을 하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내 딸아이, 내 아들내미와 같은 그러한 꼬마아이가 바주카포를 듭니다. 그 미국 병사는 저격을 하면서 굉장히 기도를 해요. 제발 들지 마. 제발 쏘지 마. 쏘면 난 널 쏴야 되니까.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주카포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뛰어갑니다. 그러자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그 주인공은 쏘려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안도감이죠. 내가 널 죽일 뻔했는데 고맙다. 너가 그걸 들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심각하게 슬픈 곳이기도 하고 잔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이 바로 그래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괴로운 곳이에요. 주식 치고 띄우고, 주식 치고요, 띄우고 자살을 한번 쳐보세요. 자살. 정말로 주식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만약 내가 도박성으로 들어왔다. 차라리 도박을 하러 가세요. 주식 하지 마시고. 그렇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도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가 있다는 것인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무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병사가 필요할 거고요.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떠한 전쟁에서든 무기 없이 이기는 전쟁은 없고요. 그리고 병사 없이 이기는 전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략가가 없는, 전략가가 없는 전쟁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보면은 무기는 항상 납니다. 왜냐?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클릭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전방에 나와서 세력들과 부딪혀야 되는 곳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돼요.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심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 손실이 나면은 그걸로 슬퍼하지 말고 이겨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기뻐서 날뛰는 게 아니라 담담해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병사는 돈입니다. 돈은 병사는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장님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계실 텐데 회사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사장이 마인드가 좋지 않다 하면 직원들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도 똑같아요. 병사들이요, 탈영을 고민하게 되는 때는 장군이라든지 왕이 제대로 정치라든지 이런 운영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뭔가 부당하다 생각을 했을 때 나가게 됩니다. 그죠? 나는 무기이자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약하고 시장이 빠지면 울고 시장이 올라오면 기뻐하고 막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버틸까요? 병사가 버틸까요? 아니요.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따르고 싶은 장군이 되고 무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돈이 항상 애지중지하고 싶은 장군이 되고 무기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략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싫으시다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소 1년 정도는요. 1년 정도는 주식보다는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좀 승률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합쳐져야지만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제 전략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전략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힘들 때 전략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나하고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삼고초려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꼭 좋은 전문가와 그리고 좋은 병사가 돼가지고 좋은 병사를 모아서 좋은 무기가 되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식은 상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아마 이젠 차트 심리학이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 진행이 되면은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식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또를 하고요. 로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권을 해서 1등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당첨 1등 번호를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돈 버는 법도 알고 있고 요리 비법도 어떠한 본인만의 막 기법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는 뭡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해온 요리 비법을 이제서야 발견해서 유레카 외치면서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나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절대로요. 내가 뭔가 로또 번호를 알게 된다면은 나만 가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본인을 속이지 마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분명 나만 가지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법도 나만 알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엔 공짜도 헛고생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공짜 정보들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정보들, 뭐 셀트리온이 뭐 한다더라, 삼성전자가 뭐 한다더라, 현대차가 뭐 한다더라 라는 그러한 거짓 정보, 그리고 공짜 정보를 밝히시다가 깡통 계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주식을 하려다 보니까는 항상 깡통 계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든지 또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한 대가가 진행이 돼야지만 수익으로 나오는 게 투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강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자 마인드에 있어가지고는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뚜기를 생각해 보면은 오뚜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뚜기가 일어나게 되는 원리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뚜기가 일어나게 되는 원리는요 아래쪽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추. 그래서 눕혀도 이 추가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래쪽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무게 중심을 잡을 때 머리가 무거우면 되나요? 머리가 무거우면 넘어지겠죠. 그죠?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 다리도 탄탄하게 지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든지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듯이 주식도 기본이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잘 다지셔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 보는 법 중요하지 않아요. 봉 보는 법 안 중요합니다. 지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마인드부터 잡고 차트 그리고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 차트 심리학 1강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2강을 진행할 텐데 2강에서는 나를 똑바로 알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를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뭐든지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나를 똑바로 알 때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 많으실 거예요. 나는 그럼 뭘까? 뭘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뭐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한 질문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네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하거나 어떤 분들이 배우시려고 저한테 이것저것 여쭤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고 이분은 아직까지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몰라요. 나는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들은 단타를 쳐야 되는 종목에 이거를 내년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이럽니다.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일주일도 안 되게 내일 당장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종목인데 1년을 가져가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내후년까지 봐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어제 샀는데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아이고 왜 이래 안 올라가요? 언제 사셨습니까?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가지고 이거 움직입니까? 라고 할 만한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을 잘 모르고 종목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기법을 통해서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내 투자 성향부터 알아가자라는 면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무엇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장기로 하는 게 맞을까요? 단기로 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단기 투자를 해야 되나? 길게 봐야 되나? 짧게 봐야 되나? 단타를 쳐야 되나? 길게 가져가서 스윙으로 가져가야 되나? 정말로 고민 많거든요.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허허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있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맞는 걸 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걸 예를 들어 본다면요. 달리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을 달리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와 단기. 단거리와 장거리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운동선수 두 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육상권에서는 이제 3관왕을 하면서 100m 신기록을 세워서 번개보다 빠른 사나이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거리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한번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의 그 선수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 누가 맞는 건데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는 무조건 단거리 뛰어야 되나요? 아니면 단거리는 장거리로 뛰어야 되지. 달리기는 무조건 마라톤이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닐 겁니다. 각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기의 강점들을 활용을 해서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도 있어가지고요. 단타를 치는 분도 있을 테고요. 장타를 치는 분도 있을 테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면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두 사람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 건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성향 알아가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를 한 개 더 들어본다면 탕수육이라는 게 있죠. 탕수육, 희대의 난제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뭔가 오시죠? 부어 먹는 거냐? 찍어 먹는 거냐? 부먹, 찍먹. 그죠? 부어 먹는 분도 있을 거고요. 탕수육을 부어서 소스를 빡 부어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탕수육은 찍어 먹는 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희대의 난제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지 아세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죠. 난 이게 맛있으면 이게 먹는 거고 이게 맛있으면은 찍어서 먹는 거고, 그죠? 편하게 먹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맞게 먹으면 되죠. 그죠? 찍어 먹고 싶은 사람들은 찍어 먹고 부어 먹고 싶은 사람은 덜어내가지고 부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찍어 먹냐 부어 먹냐 이런 내용처럼 장기 투자, 단기 투자는 정답이 없다. 여러분들은 남이 단타를 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스윙으로 가져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꾸준히 끌고 가지 마시고요. 또는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단타를 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대로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주식하는 데 있어서 투자 마인드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희대의 난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해결책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메뚜기 차트 심리학 2강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도 느껴야 돼요. 나는 단타가 좋은지 장타가 좋은지를 계속적으로 느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다. 이거 경제학에서도 나오고요. 경영학에서도 나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영어로 왠지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라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이 많으면은 수익을 크게 줍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로또예요. 로또. 뭐 신청만 하면 다 준다 이러면 사은품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신청만 하면은 다 준다. 사은품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신청하면 다 줍니다 하면은 항상 뭔가 핸드폰 전자파 방지 스티커 이런 거 주고요. 한 장당 100원도 안 하는 그런 거 주고요. 뭐 좋지 않은 걸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한 분만 선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걸 줘요. 삼성 TV, LG TV, 그죠? 뭔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걸 줍니다. 단 한 명이라서. 그죠?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좀 의존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될지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나는 안 되더라도 큰 수익을 원하는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수익은 작게 원해. 이게 단타와 장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설명부터 먼저 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버튼이 2개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지금 당장 꼭 누르셔야만 해요. 그런데 눌려야만 하는 이 버튼 뭔가 다릅니다. 한쪽은 0.1% 확률로 0.1% 확률로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죠? 로또 같은 경우에는 860만 분의 1인가요?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0.1%면은 100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1000분의 1 확률로 1조 원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99.9% 확률로 징역 5년을 살아야 돼요. 로또는 그냥 뭐 돈 5천원만 날리면 되는데 이거 무슨 징역 5년이야. 그죠? 더 위험해졌죠. 오히려 확률은 좋을 수는 있지만 확률은 좋고 금액도 크지만 안 됐을 때 대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죠? 위험도가 높으니까 돈도 많이 주네요. 자,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보면요. 99.9%의 확률로, 그죠? 1000분의 999 확률로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0.1%의 확률로 90년의 징역이 걸립니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있어라 하는 거죠. 이거의 위험이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0.1%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쪽은 거의 99.9 누르면 999번을 눌리면 한 번 정도가 징역을 가지만 저쪽은 한 번 정도가 돈을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누리시겠습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단기 투자, 장기 투자를 판단하는 지름길은 아닙니다.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확률적으로 높은 이쪽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확률적으로 높은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겁니다. 왜냐? 이쪽은 징역을 아예 거의 확정적으로 사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는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지 못해요. 고수익, 고위험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뇌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후자 쪽인 100만 원을 얻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희한하게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곳에 큰 돈이 들어가거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이치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후자 쪽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뇌 구조는 안전한 쪽으로 선호하게 돼 있다. 그리고 뭔가 불확실할수록 큰 돈을 사진 않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매달 로또를 100만 원씩 사는 사람이 있다 계신가요?
매달 100만 원.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안 될 수가 있는데 100만 원씩 로또를 산다. 그러면은 세간에서는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미쳤다 이러죠. 사람이 저 사람은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금이 14억에서 한 30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10년이면요 1억 2천입니다. 100년이면요 12억이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사가지고 로또 안 되면 나는 운이 없는갑다. 근데 되면 본전이라도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차라리 주식하는 것보다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근데 주식하는 거 보면요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잘못 들어가지고 반토막 나고, 급등주 한번 잘 노려보려다가 점한가 몇 번 맞아가지고 80% 손실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깡통 계좌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매매를 합니다. 9,000원짜리를 샀는데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주식시장에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메뚜기 투자자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서 깔끔하게 수익을 내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메뚜기 차트 심리학 10강까지 안에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법 알려드리겠다고 꼭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으로 본다면은 단타와 장타, 단기와 장기, 제가 예로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그죠? 같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차트 모양이에요. 한쪽은 등락이 왔다 갔다가 심했던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한쪽은 등락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갔던 종목,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죠. 뭐 최근에는 많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36,000원에서 최고가 63,000원까지 약 한 90%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800원부터 9,230원까지 약 80%에서 90%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짧고 그리고 급변을 하고, 한쪽은 급변을 하지 않지만 천천히 올라와서 수익률 달성시켜 줬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되는 건요, 한국전력은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근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버틸 수 있느냐 하죠. 나는 저렇게 주가가 등락률이 심하면 못 버티겠다 하시면은 단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렇게 했을 때 빨리빨리 매도를 하고 또 사고, 매도를 하고 또 사고, 매도를 하고 또 사고, 매도를 하고 또 사고가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투자가 수익은 더 많겠죠. 대신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한국전력에 1억을 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에는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하시는 게 정말로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한국전력에 1억을 넣는다면은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에는요 1억을 넣는 게 아니라 2억을 넣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 더 큰 돈을 넣어요. 왜?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한 방에 깡통이 되죠. 반토막이 나는 거죠. 손실만 큰 거죠. 그죠? 저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이 리스크면요 그만큼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잖아요. 위험도가. 내려오는 곡선을 보세요. 여기는 내려가더라도 한 10% 내지 20%만 내려오지만 여기는 내려오게 되면은 60%막 40%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섭게 내려와요. 그런데도 금액은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어떤 차트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단타를 좋아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배웠지만 단기 투자에 강해요. 제 성향이 그래요. 그 성향을 제가 한번 볼 텐데,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는 끌고 가지를 못해요. 이지바이오 같은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런 종목에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팔아버립니다. 올라온 도중에 팔아버리고,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고,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몇 번을 해요. 그게 저의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려오더라도 잘 버티고 수익이 났다가 본전 왔지만은 괜찮아 하면서 잘 버텨서 끝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왜냐? 끝까지 버티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는 이걸 1년 정도 봤는데 4개월 만에 올라왔네. 4개월 아니면 6개월 만에 올라왔네. 7개월 만에 올라왔네. 나는 더 길게 봤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은 여기서부터 더 큰 수익을 원해요. 더 큰 수익을 원하고 더 가져가서 더 크게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내가 수익을 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난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낸 건 아니죠. 여기서 팔았어야지 수익이 난 건데, 수익이 났던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주가가 빠져도 팔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가 단타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고 또 떨어지고 본전까지 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한여름밤의 꿈처럼 모든 게 지나간 것 같아서 절대 팔질 못합니다. 한순간의 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고 들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행복해요. 조금만 올라오면 행복해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람의 목표가는 중간이 아니라 최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미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도 준비를 해봤고요. 한국전력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제가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요, 분명 차트 모양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받아져 가지고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반등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반등이 들어가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손절을 해버립니다. 또는 종목 상담 고민을 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고 만약에 버텼던 분들도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본전 오면 팔아버립니다. 미칠 지경이죠.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또 조정이라 생각을 하고 또 삽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샀는데 더 내려가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샀는데 왜 또 내려가지? 와, 이건 내 진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또 팔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종목의 특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종목이 어떤 차트고 어떠한 유형의 모습들을 지난 차트에서 보여줬는지,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항상 손실만 나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까? 제가 뭐 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만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거예요. 단기 투자자 성향은 실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밥이 차려지기도 전에 반찬부터 막 먹어야 돼요. 뭔가 밥이 나오기도 전에 반찬부터 먹고 있어야 되고, 밥만 나오면은 밥이라도 일단 먹고 있어야 돼요. 급해요.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나 혼자 일단 어디 가고 싶어요. 밖으로 비어 있고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뭔가 밥도 빨리 먹고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런 분들 단기 투자 성향인 거죠. 성격이 급한 분들. 이런 분들 또 특징은요, 볼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보통은 뭐 좀 닦고 뭔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바지를 딱 내리고 소변을 보던지 뭐 큰일을 봐야 되는데, 일단 바지부터 내려요. 일단 바지부터 내리고 변기 커버가 내려와 있다.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해버립니다. 수습은 나중에. 일단 급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복권 같은 경우에도요,
토요일만 삽니다. 왜냐? 월요일부터 사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못 기다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그것도 딱 8시까지 파는데 7시 50분쯤에 가가지고 사서 1시간 뒤에 바로 확인을 해야지 직성에 풀리는 거죠. 이런 분들 단타 성향 굉장히 강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요, 못해요. 장기 투자를 못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밥을 한 5분 만에 먹습니다. 정말 빨리 먹어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뭐든지 일단 앞장서서 뭘 다 해버려야 돼요. 뭔가 밀려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호가창과 차트를 볼 수 있다. 직장인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죠? 직장인들 그래서 단타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뭐라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직장인들 단타를 왜 칩니까? 물려요. 물립니다. 직장인 단타는요, 장중 단타가 아니라 종가에 잡아서 다음 날이라든지 한 일주일 이내에 파는 단타를 쳐야지. 그거 아니고선 직장인들은 단타가 힘들어요. 호가창과 차트를 매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급변하는데 하루에도 슈팅이 몇 번씩 나오는데 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하지 마라. 호가창과 차트를 볼 수 있는 분들만 해라.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전업 투자자라든지 뭐 주부, 학생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고, 차트를 최소 분봉까지는 내가 뭔지는 알고 분봉까지는 자유자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봉이 뭡니까? 3분봉이 뭡니까? 단타 치신다는 분이 3분봉을 몰라요. 안 됩니다.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핸들이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리고 손절을 철저히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나는 3%에서 손절하겠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종목이라도 손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자의 성향도 이렇습니다. 반대겠죠. 기다리더라도 밥상이 딱 차려져 가지고 반찬과 밥이 어느 정도 어우러졌을 때야 그제서야 밥을 먹어도 괜찮다. 나는 그걸 기다리는 게 더 좋아. 하시는 분들. 또는 볼일 볼 때도 문부터 잠궈서 뭔가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볼일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일단 급하다고 무조건 막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복권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사든 화요일 사든 뭐가 중요하냐. 그냥 사서 가지고만 가면 되는데 어차피 토요일 발표 아니냐. 기다리는 게 낙이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주식을 할 때 이런 분들은 제가 장기 투자 권유합니다. 다른 볼일 때문에 장중 차트를 계속 보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뭐 차트를 보다가 내가 빨리 나가야 되고 볼일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회의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분들 조금은 중장기로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아, 내가 오늘 오전에 슈팅 들어왔는데 못 봐가지고 오후에 보니까 이미 윗골에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분들 단타 치지 마세요. 단기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급등주 하지 마세요. 스윙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이 나든 저렇게 수익이 나든 똑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이지바이오도 90%, 한국전력도 90% 똑같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도 모르겠고 지지와 저항선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끊는 것도 힘들고 분봉은 뭡니까? 틱 차트는 또 뭔데요?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못해요. 항상 물려요. 아, 손절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단호하게 장기 투자하셔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메모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나는 근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긴 한데 내 성향은 성격이 급하다. 성향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성격이 급하고 나는 빨리빨리 밥 먹어야 되고 이렇다 하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분봉 차트, 아까 전에 볼까요?
적어도 분봉 차트가 뭔지는 알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차트에 지지와 저항선을 그으실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손절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의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안 된다 하신다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나는 성향이 단타인데 내가 실제 처해진 상황은 장타다 하신다면 단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향이 단타를 하시더라도 공부도 싫고 차트도 못 보겠고 이러시면은 장기 투자하세요. 그게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멀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일 빠른 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항상 관리하시고요. 저는 단기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죠? 한 종목에 집중해서 몰빵하지 마라 라는 건데, 단타라고 해서 무조건 단타, 장타라고 해서 무조건 장타가 아니라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잘 엮고, 이거는 해외이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잘 엮어가지고 길게 들고 갈 종목과 짧게 들고 갈 종목을 잘 나눠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 내용들 다음 강의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봐주시면은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조금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와 비중 조절은 7강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7강에서 준비가 될 거고, 그 전까지 기초를 닦아가는 과정으로 가격 결정의 논리를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3%와 97%로 나눠놨는데 이게 뭘까요? 그죠? 궁금하시죠? 우리 퀴즈 이런 거 없나요? 퀴즈 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해달라고 강력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맞추면 뭔가 선물도 있고 이래야지 공부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와 97%의 가격 결정의 논리에 대해서 다음 차트 심리학 3강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냐? 주가가 왜 올라가고 주가가 왜 내려가지? 그리고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내려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가격에는 왜 자꾸 내려가? 이 가격은 왜 자꾸 올라가? 라는 것들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와 97%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기 때문에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랑해 주신다면 제가 또 힘이 나가지고 많은 것들 알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뚜기 차트 심리학 1강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2강도 여러분들께 준비가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항상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투자 마인드부터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자, 메뚜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천만 국민들이 모두가 주식을 하면서 메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차트 심리학 2강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3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3강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가격 결정의 논리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